장애 플랜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또 현실에 돌아가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자그맣게라도 시작을 해서 노후 자금을 일단 준비를 좀 미리부터 하려면 조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이 적립식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 월급에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하면 제 투자 방법은 간단한데요. 제가 매달 월급 타서 쓰고 남은 돈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건 주식형 펀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30몇 년 동안 모아놓은 금융자산은 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적립 투자는 이 주식형 펀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공격적인 펀드로. 그리고 조금 내가 마음이 약하다 싶으면은 혼합형 정도라도 꼭 해야 돼요. 혼합형이 뭐냐면 주식이 절반, 이 채권이 절반 들어있는 펀드인데 적립식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비쌀 때는 수량을 조금 사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은 나쁘지만 많이 사고 그래서 몇 년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평균 매입 단가가 이렇게 싸지는 거가 이게 적립식 투자의 좋은 점인데 그러려면 대개 한 사이클은 해야 돼요. 최소한 3년은 해야지 피크에 샀더라도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꾹 참고 몇 년 해서 목돈이 한 5천만 원 됐다. 그러면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때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짜서 한다고 그래요.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쉬운 방법은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요. 30대, 40대, 50대. 내가 40대다. 100에서 40 빼면 60 남잖아요. 그러면 60%는 공격적인 거 넣고 40%는 채권형이나 CMA 안정적인 거 넣고 그렇게 해서 비율을 정하는 거죠. 비율 정한 뒤에는 우선 좋은 운용회사의 좋은 펀드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펀드에서 수수료 꼭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봐요. 근데 선진국 투자자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뭐를 물어보냐. 수수료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뭘 예측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통 투자가들이 제일 없애야 될 게 뭐냐. 펀드 투자 이퀄 주가 예측이다. 그래서 저는요. 참 상당히 내가 외람된 표현인데 투자라고 하면 엄청난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당연한 투자의 원칙을 어떻게 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이거를 저는 심각하게 앞으로 생각해야 된다. 의사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얘기하셨던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제가 강 소장님 만나서 이렇게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30대로서 내가 이만큼의 금융자산을 운용을 한다 했을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며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내가 감내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게 우선요. 투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협의의 자산 투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적 자본 투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 생겼다. 50만 원 쓰고 50만 원이 나오면은 그걸로 주식을 사거나 또는 부동산의 일부를 사면 그건 협의의 자산 투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해가지고 연봉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 그게 저는 인적 자본 투자라고 보니까 저는 이 30대까지는 돈을 꾸어서라도 인적 자본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치과 의사라는 그 영역을 뭔가 더 많은 그 사람과, 그러니까 이 업종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만나고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더 이상적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보는데 금융자산 투자의 어려운 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 오히려 이 훌륭한 FP를 고르는 법 이런 거를 저는 오히려 얘기를 해줍니다. 한국의 어떤 부동산과 주식은 뭐 부동산은 사실 이미 어느 정도는 꺾인 상태이고 주식도 그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집값이 폭등을 한 이유가 뭐냐면 60년대 70년대에 출생한 무지무지하게 출생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핵가족화되면서 여기에 투기가 가세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집값이 폭등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2005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명이에요. 그러면 2005년에 1.08명인 애들이 시집장가 갈 때 되면은
무남동녀, 무녀동남이 결혼한단 말이죠. 신랑도 신부도 집안차식 물려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재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4%예요. 왜냐면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고 시골에 비어있는 집 다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옛날처럼 무지막지하게 집값이 오르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원래 주택이라는 것은 거주 수단이지 재테크 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시세 차익이 있고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배당 수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은 거의 생각을 안 해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세를 얼마 받으니까 상값에 얼마니까 그게 5%냐 6%냐 이걸 생각은 지금까지 전혀 안 하고 시세 차익만 다들 생각했는데 이제는 시세 차익은 이제 거의 기대를 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 자, 그 다음에 주식인데 지금 일본의 경우를 보면 주식이 1989년 말에 4만 엔까지 갔습니다. 그게 지금요 8,000원 5분지 6분지 그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때 일본의 니케이 다우가 4만 엔까지 갈 때는요 PER이 70배 100배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기업이 1년 동안에 버는 이익의 주가가 70배 100배였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한 20배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봐야 돼요, 일본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금 주가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PER이 10배에서 13배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이 제자리로 돌아온 정도의 수준에도 지금 가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요번에 덕을 본 이유가 뭐냐면 금년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중진국,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경기가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물건이 다 거기다 파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본 거예요. 일본이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선진국에 파는 물건이니까 안 팔리니까 일본이 저렇게 죽쓰고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상당히 적응이 빠른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슨 뭐 버블이 붕괴되는 걸 걱정할 시기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모르니까, 지금 그 우리 박 선생님 말이 맞을지도 모르니까 해외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저는 주식형이 지금 제 재산의 절반쯤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 그러니까 내 전 재산 중에서 10% 정도는 제가 지금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 해외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요. 어떤 관점에서? 어떤 관점? 우리나라와 이 발전 단계가 다르면서 유망한 나라.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나 인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걸 갖고 있는 나라. 브라질이라든지 또는 러시아 같이 석유를 갖고 있다든지 또는 자원을 갖고 있다든지. 저는 그게 두 개가 선택입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린다면요. 3권씩 책을 드리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쯤 그걸 좀 보시고 아는 것보다도 간단한 원칙이라도 좀 실행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아까 너는 이거 앞으로 정년후에 어떻게 하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원론전 얘기지만은 이걸 좀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어서 아주 좀 오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시간이 한 2시간 넘게 할애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정말 걱정이 돼요. 좀 도움 되셨는지. 네. 예상보다도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하고 그리고 같이 참석해 주신 분들 질문 내용들도 아주 현실적인 것들이라서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연령대까지 고민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가지라고 하셨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재테크다라는 거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신을 갖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아무튼 오늘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강의, 즐거운 강의 들었습니다. 강의대로 실천하면 행복한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돼서 좀 기부하고 베풀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릴레이 런치를 통해 강창희 부회장과 유익한 정보를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